이제 부작용이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현저히 비율이 낮습니다. 항암 치료하면 너무 힘들고 밥도 못 먹고 몸무게도 빠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면역 항암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면역 항암제 특징적인 부작용이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방사선종양과의 임채용입니다. 오늘은 폐암 완치를 위한 노력, 수술 전후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의 조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조장호입니다. 폐암의 경우에 중요한 원치적 치료가 수술인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사실 재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수술 후 혹은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곤 했는데요.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면역 치료가 추가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은 연구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수술 전후 항암 치료라는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구 설명에 앞서서 먼저 용어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기 폐암이 진단이 되면 수술을 첫 번째로 하는 경우들이 현재에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술 후에 재발을 많이 하는 것이 폐암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재발 확률을 어떻게 저희가 줄일 수 있냐를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 그리고 수술 전에 먼저 항암 치료를 해서 미세전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수술 후에 치료 결과를 더 좋게 하는 방법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행해져 왔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이제 약제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약제들이 폐암에서도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떤 역할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수술 전과 수술 후에 모두 다 효과가 좋다라는 연구들이 속속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영상에서도 작년에 삼성서울병원 안명주 교수님께서 수술 전 항암 치료로 면역 항암제 옵디보와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 병합요법 816이라고 하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린 바 있었고요. 이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면역 항암제를 병용했을 때 너무나 치료 성적이 향상이 되고 좋아지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단순히 수술 전 혹은 수술 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수술 전에도 하고 수술 후에도 하자. 저희가 페리오퍼레이티브라고 단어를 쓰는데, 이 면역 항암제를 수술 전에 수차례 치료를 하고 수술 후에도 이제 치료를 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의학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권위지에 출판이 되었는데요. 이 제목이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초기 비소세포 폐암에서 수술 전후 펜브롤리주맙의 효과라는 논문이 되겠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 연구를 오늘 대표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의 현재 이 허가된 기준을 바탕으로 선택을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옵디보라고 하는 약을 수술 전에 쓸 수 있는 약제이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이 펜브롤리주맙, 키트루다라고 하는 약은 수술 전후에 비소세포 폐암 초기 환자분들에게 쓸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현재 허가된 약제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기 폐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되겠고, 이 연구에 참여했던 환자분들 살펴보면 이전에 치료받지 않았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된 수술이 가능한 2기, 3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분들이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환자분들이 이 치료에 적합한 환자분들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와 병용요법을 해서 한 군과 키트루다를 사용하지 않고 플라시보로 쓰면서 일반 항암제는 똑같이 투약이 됐던 환자분들을 1대1로 비교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술 전에는 4번의 항암 치료가 들어갔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를 총 13번까지 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랜더마이즈드 더블 블라인드라는 개념은 저희가 약효를 검증을 할 때 약효를 가장 명확하게 검증을 하려면 해당 약을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을 무작위 배정하는 게 가장 검증력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더블 블라인드는 그 약을 처방하는 사람과 약을 먹는 환자분들 모두가 본인이 어느 군에 속하는지 모르고 시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연구 중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결과에 대해서 그래프가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연구의 1차 평가 변수라고 하는 것들을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 무사건 생존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간이 지속이 됐느냐 하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암이 나빠지거나 이제 재발을 하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들을 쭉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2년이라는 타임 포인트에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약 62%의 환자분들이 아무런 암의 재발이 없이 생존해 있는 걸 확인을 했고, 반면에 키트루다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분들은 약 40%에서만이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키트루다라는 면역항암제를 추가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뛰어난지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버올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전체 생존 기간인데, 요거는 데이터가 발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연구에 참여했던 환자분들의 치료 성적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2년째 전체 생존 기간을 보면 그래도 키트루다를 썼던 환자분들이 퍼센테이지가 높음을 알 수 있고, 2년 이후에 그래프가 벌어지기 때문에 후속 데이터 발표를 결과를 기다려 볼 수 있는 충분한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무사건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완치된 상태와 가장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으로는 약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40%와 62%니까 거의 1.5배수가 완치 상태에 근접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치료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신약을 투여했을 때 결과를 보는 연구들에서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연구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전체 생존율 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리학적 반응률이라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2차 평가 변수로서 이제 정해놓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설명을 차근차근 드려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병리학적 완전 관해, 패솔로직 컴플리트 리스폰스라고 써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조직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병리학적 완전 관해라고 하는 것은 분석을 했을 때 남아있는 암세포가 아무것도 없는 걸 뜻합니다. 즉, 이미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이 완전히 관해가 됐다라는 뜻이겠죠. 그런 경우가 왜 중요하냐? 환자분들을 치료 성적을 분석을 해보면 이 병리학적 완전 관해를 받은 환자분들이 훨씬 더 오래 생존함을 이제 우리가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라고 하는 약을 사용한 분들은 병리학적 완전 관해가 18%, 근데 키트루다를 사용 안 한 분들은 단지 4%, 약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훨씬 더 키트루다를 썼을 때 많은 환자분들에게 치료 효과를 장기간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메이저 패솔로직 리스폰스, 주요 병리학적 반응률인데, 수술을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암세포가 남아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10% 미만으로 항암 치료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뜻합니다. 병리학적 완전 관해보다는 조금 더 많은 환자분들이 포함이 될 거고, 약 30%의 환자들이 주요 병리학적 반응률을 얻었다. 근데 키트루다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분들이 11%니까 이것도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났더라. 그래서 결국은 키트루다를 사용한 분이 어떤 평가 분석을 하더라도, 평가 지표를 보더라도 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키트루다를 수술 전에, 수술 후에 쓰는 게 효과가 좋을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병리학적 반응률이라고 하는 것이 수술 전에 약을 썼으니까 수술을 하고 그 조직을 들여다봤을 텐데, 완전 관해는 이제 암세포가 아예 없었다는 거고, 주요 병리학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90% 가까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그 약의 치료 효과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존재하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시사하는 바가 돼서 약의 유효성을 증빙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를 포함해서 면역 항암제들이 폐암 치료와 여러 암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환우분들께서 아무래도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면역항암제가 부작용이 많지 않을지 걱정하실 텐데, 이 연구에서 부작용은 어땠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든 항암 치료에는 이제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치료 효과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부작용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 연구는 이제 면역항암제가 약 1년 가까이 투약이 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 면역항암제 부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보다는 이제 부작용이 발현되는 확률이 현저히 낮다라고 하는 것이고, 면역항암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항암 치료의 부작용과
항암제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면역항암제 특징적인 부작용이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에서는 갑상선 항진증이나 저하증, 호르몬의 불균형이 약 5에서 10% 정도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들이 이제 폐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폐렴인데, 폐렴에도 이제 정도가 있고 이제 경미하게 나타난 경우와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도 이번 연구에서는 이제 폐렴의 발현율이 약 5% 정도에서 전체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관리 가능한 정도의 폐렴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수술 전에 면역항암제뿐만 아니라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항암 치료에 있어서는 단순히 면역항암제 부작용뿐만 아니라 일반 항암제의 부작용도 이제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속이 울렁거린다든지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피곤하다든지 피검사 수치상에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거나 빈혈이 오거나 이제 이런 대표적인 항암 치료의 부작용들이 수술 전에 항암 치료 시에는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환우분들 진료하실 때 예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면역항암제를 쓰면은 환우분들이 컨디션이 좀 어떠셨나요? 면역항암제는 확실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작용이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현저히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의 종류가 다릅니다. 충분히 다 관리가 가능한 정도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항암 치료하면 너무 힘들고 밥도 못 먹고 몸무게도 빠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면역항암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면역항암제 치료는 추천을 하고 있고, 훨씬 더 환자분들 치료하기가 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 이 연구의 제목이 초기 폐암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포함된 환자들을 보면은 3기와 3기 B까지 포함이 됐거든요. 사실 초기와 중기 환자를 같이 포함을 해서 한 연구인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2년 생존율이 80%에 가깝고 또 무사건 생존 기간이 60%를 넘기는 이런 결과는 사실 저나 조 교수님이 학교를 다니거나 전공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였거든요. 정말 많이 향상이 된 겁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정말 치료의 경과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니시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잘 협력해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교수님 혹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이 촬영을 통해서 많은 이제 폐암 환우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목적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약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가는 받았지만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진료 현장에서 아직까지는 많은 환자분들께 도움을 못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좋은 약제들이 빨리 보험급여가 돼서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저도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폐암 완치를 위한 노력, 수술 전후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인천 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조정호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